이렇게 매출 정리하면 분명히 시간 낭비입니다. 엑셀을 쓰던 노션을 쓰던 앱을 쓰던 업종별로 유명한 ERP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쓰던 포스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오던 이건 모두 다 똑같아요. 처음 매출 정리를 하면 보통 포스기나 아니면 각 업종별로 자주 쓰는 ERP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딱 그 정도인데요.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라던가 몇 명의 고객이 왔는지 이런 숫자가 쌓일수록 약간의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해서 매출이 늘면 괜찮은데 매출이 낮아지거나 매출과는 별개로 통장의 현금 자체가 부족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ERP에서는 돈이 남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매출 정리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다행인데요. 보통은 이게 매출 정리가 똑바로 안 돼서 그렇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매출을 정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매출을 정리해서 그런 거예요. 매출은요 정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매출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뿌듯하라고 얼마를 했는지 확인하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인 거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매출 관리법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실제 제가 마케팅 대행하는 곳들도 쓰는 퍼널 매출 관리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퍼널 매출 관리법을 적용해서 매출을 도식화한 것만으로도 제 매출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실제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에서도 몇 번이나 개선을 했어요. 이것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저뿐 아니라 제가 대행하는 곳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 없으면 멈추고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매출을 보다 보면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야 바짝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 사장님이 이제부터라도 매출과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퍼널 매출 관리법의 원리와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이 퍼널 매출 관리법을 엑셀로 정리한 템플릿을 공유드리고 그 실제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다운받지 마시고요. 앞에 원리와 방법을 제대로 들으셔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넘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청해 주시고요. 너무 느리다 싶으면 아래 톱니바퀴 버튼 누르면 재생 속도를 2배속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퍼널은 깔때기입니다. 마케팅에서 퍼널은 고객이 내 가게를 알게 되고 실제 구매하기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실 원래 깔때기는 깔때기에 넣은 물이 중간에 새어나가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모두 흐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마케팅에서 퍼널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고객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단계는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혹은 좀 더 복잡하게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단계는 얼마나 내가 다양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간단히 말해서는 고객이 점점 단계를 거칠수록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퍼널이란 개념은 1898년 한 미국의 마케터가 처음으로 이 개념을 발견했고요. 이후 마케팅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서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알린 개념이에요. 이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개념만으로도 1000억대의 기업을 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검증된 개념인 거죠. 이 퍼널을 매출 관리에 적용할 생각을 못 하시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매출 관리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어플도 엄청난 엑셀 수식 이런 거 다 몰라도 되고요. 당연히 매달 포스나 어떤 프로그램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시트 하나면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퍼널 매출 관리라는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한마디로 데이터 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 랩은요 목차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는 그냥 보고 숫자를 엑셀에 치는 정도예요. 사실 이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보고 치는 방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지금 제 데이터 랩을 보면 사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제 거는 많은 단계를 나눠놔서 복잡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버전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 마케팅만 데이터 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업종이건 사실 매출 관리는 딱 3가지만 나누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퍼널의 기준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했던 매출 정리와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매출 정리가 아니라 관리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 랩은요, 그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매출 그 자체가 아니고요, 매출이 나오는 과정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매출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디가 부족했는지 바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원인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매출 정리가 아니라 관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시 제 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채널에서는 마케팅 강의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모든 마케팅 강의 판매에 관련된 채널을 이 데이터 랩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맨 위에 보시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카톡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카톡은 단톡방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 단톡방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지금은 제가 제 마케팅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은 사실상 모두 네이버 카페로 보내기 위한 방법인데요. 제가 진짜 이거 구축하는 데까지 거의 2년 넘게 걸렸는데 제 퍼널을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 채널 말고요. 제가 이 강의를 판매하기 위한 다른 채널을 운영 중이에요. 그겁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모두 아래 고정 댓글에 제 빨간 테두리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테두리 영상에는 해당 마케팅 강의가 뭔지 설명되어 있는 PDF 신청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또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PDF를 신청하면 제가 카톡으로 그 PDF를 보내드리는데요. 그 PDF 안에는 또 제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카페에 가면 카페 공지에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까 제가 퍼널을 깔때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퍼널도 보면 깔때기처럼 이 단계에서 계속 고객을 걸러서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퍼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데이터 랩이 되는 거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의 경우도 제 인스타 모든 릴스 아래에 보면은 아래 댓글을 적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제 릴스를 보고 댓글을 적으면요, DM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실제 제가 DM에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 DM에 보면 제가 PDF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랩 목차로 돌아와 볼게요. 목차에는 유튜브, 인스타, 카페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바로 아래에 칸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건 사실 각각 분야에서 넘어가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각 칸들마다 숫자와 비율을 적게 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걸 자동화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어져 있는데요. 이게 자동화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몇 명이 넘어가는지 그 숫자와 비율을 직접 보고 기록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바탕으로 제 매달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명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따로 기록해놓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컨텐츠를 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마케팅 대행하는 모든 업체를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 제가 어디에 더 힘을 쏟을지 또 어디에 집중할지 이런 걸 알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게 보입니다. 아, 나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 나오겠구나. 혹은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저는 이걸 제가 대행하는 분들 모두 다 적다 보니까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크게 평균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리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행을 한다면 어떻게 처음에 세팅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직접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모든 매출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노출, 설득, 재구매입니다. 기본적으로 맨 위에 노출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가 설득, 그리고 그 밑에가 재구매입니다. 오늘은 사실 재구매까지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출과 설득 요거까지 볼게요. 먼저 노출을 보겠습니다. 노출은 마케팅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에 따라서 위에 칸 개수가 달라집니다. 저처럼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단톡방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만약 하나만 한다고 하면은 딱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꼭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민, 요기요, 쿠팡 이런 데서 주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민, 요기요, 쿠팡 이런 식으로 세 곳을 나눠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적었으면 아래는 설득 칸인데요. 몇 명이 설득이 됐는지 칸을 나누는 겁니다. 유튜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거는 조회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반드시 내가 파는 것에 관련된 링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링크를 몇 명이 클릭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회수에 대비해서 이 링크를 몇 명이 클릭했는지 그 비율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 누적이 되면요, 몇 명이 내 영상을 보고 들어오는지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역산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사람들이 링크를 몇 명이 클릭했는지를 알려면 링크를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카페에 있는 강의 페이지 링크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어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카페.네이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카페는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유튜브에서 왔는지 인스타에서 왔는지 이것까지는 대략적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링크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바꾸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링크를 바꾸는 곳 중에서는 유명한 곳 중에 뭐 링크트리나 비틀리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곳들은 무료로는 거의 못 쓰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은 제가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Q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곳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맨 첫 창에 코드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첫 페이지가 보이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쭉 아무것도 안 쓰시고 맨 밑으로 내려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URL 링크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페이지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마케팅에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항상 매번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네이버 카페 강의 상세 페이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언더바 네이버 강의 상패 언더바 날짜 이렇게 입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밑에 URL 링크에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카페 링크를 복사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옆에 링크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링크가 불러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된 거고요. 아래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QR이랑 링크가 나올 텐데요. 우리는 당장 QR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만 쓸 겁니다. 바로 이 링크를 고정 댓글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 링크로 사람들이 몇 명이 클릭했는지가 궁금하면 그대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코드 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코드 관리를 누르시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링크 내역도 나오고요. 방금 만든 것도 보이시죠? 만약 이 링크에 몇 명이 클릭했는지 궁금하면 여기 통계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매출 관리 시트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재구매를 안 했는데요. 사실 재구매는 측정이 가능한 마케팅 종류가 따로 있고 또 여기서도 또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값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관리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목차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직접 하기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모든 업종의 모든 포맷을 드릴 순 없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 마케팅 데이터랩 기본 양식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히 버전이에요.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말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운받으시고 사용법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가게에 맞는 완전한 데이터랩과 또 마케팅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 1회 컨설팅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식은 고정 댓글에 단톡방이 있을 텐데 해당 단톡방 공지사항에 가시면 사이트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비용 관리 부분인데요. 사실 이 시트를 통해서 비용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